자, 이어서 마이베티스를 적용한 게시판 입력하는 부분까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력까지 완료된 부분이 이제 B예요. B니까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설명부터 좀 할게요. 자, B에 보면 뷰스 밑에 자, 우리 list.jsp 있으면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에 write underbar view라고 하는 부분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얘를 클릭하겠죠. 하이퍼링크 그러면 이제 실제 요 URL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테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 밑에 컨트롤러 밑에 컨트롤러가 받아들이겠죠. 자, 쭉 봤더니 이제 루트 밑에 라이트 뷰라고 URL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라이트 뷰라고 하는 JSP를 줘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착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이제 lightview.jsp예요. 자, 이거 보니까 뭐 이거 간단하죠? 유저네임, 그다음 글 제목, 내용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폼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바로 올라오면서 실제 URL은 이제 write라고 해서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에 들어가면 이번 이제 write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한 건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리퀘스트 파람 하면서 지금 해시맵으로 하나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입력에 대한 부분에 유저네임, 타이틀,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으로 있는 것을 키밸류 개념으로 지금 해시맵에다가 샥 담아서 받은 거예요. 그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면 자동으로 폼 안에 있는 그 태그 이름하고 실제 밸류를 키 밸류 개념으로 해서 해시 맵에다가 싹 넣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보드 서비스, 지금 서비스 레이어에 실제 라이트하는, 이건 뭐 라이트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부분 뭐 추상 메서드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고, 자, 오픈 임플리멘테이션 부분, 입력하는 부분에 서비스 계층 부분, 실제 구형 클래스 부분을 바로 들어가서 바로 봅시다. 자, 이거 오픈 자, 여기 들어갔어요. 보드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에 들어갔을 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아까 컨트롤러에서 지금 보면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컨트롤러에서 보드 서비스에 있는 write라고 하는 메소드 보내면서 요거 해시맵으로 받은 것을 전부 다 담아서 싹 불렀죠. 그러면 서비스 계층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뭐 추상 메소드고, 그럼 요것을 받은 것은 실제 구형 클래스에 해당되는 여기서 받았죠. 여기서 받아서 이걸 해시맵으로 받았어요. 자, 받았고, 그 다음에 요 해시맵에 받은 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 파라메터로 그대로 넘겨주고, 아까 우리 그 목록조에서 얘기했듯이 SQL 세션에 있는 갭 매파를 이용해서 실제 XML에 있는 통째 SQL들을 샥 가져가는 것이고, 가져왔고 그 중에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우리 뒤에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 지금 정의된 거는 뭐 아까 우리 봤듯이 그냥 메소드만 딱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그걸 실행하는 SQL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XML에 있겠죠. 자, 그럼 우리 XML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ML을 보면 B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건 입력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임스페이스 동일하고요. 자, write라고 해서 요게 부르는 write라고 부르는 메서드명. 자, 그럼 요거 실제 DAO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름 같이 찾고 그 이름과 여기 있는 요 write라고 하는 인서트 태그에 있는 요 ID. 물론 이름 찾을 때는 여기 뭐 셀렉트나 인서트나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아이디에 있는 요 이름만 딱 찾으러 갑니다. 자, 찾으러 갔고, 그리고 파라메타 타입으로 해시맵을 정의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파라메타로 해시맵을 넘겼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메타로 해시맵을 받았다라고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인투 게시판에다 넣으면서 실제 여기 들어가는 사용자 이름, 제목, 그 내용에다가 지금 유저네임, 타이틀, 컨텐트라고 하는 여기 있는 키에 해당되는 키 밸류니까 해시맵에 키에 해당되는 이름을 중괄호로 쓴 다음에 샵이라고 따라 붙여놨어요. 자, 그럼 요게 지금 뭐하고 쭉 매칭이 되냐면 아까 우리 봤던 라이트 뷰라고 있었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유저네임, 그죠? 태그에 있는 요 이름, 타이틀 요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컨텐트 요 이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HTML 태그 이름서부터 이름을 해당되는 값을 딱 넣은 다음에 그거를 해시맵 안에 하나로 왕창 딱 만든 다음에 계속 넘기는 거죠. 그죠? 쭉 넘겨서 해시맵으로 딱 받은 다음에 결국 여기서 꺼낼 때는 HTML 태그에 있는 요 태그 이름 기준으로 그대로 꺼내서 이제 SQL 문장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면 다시 컨트롤러가 한 건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부르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보는 리스트 그냥 리턴하고 이름만 주는 것은 실제 그 해당되는 JSP로 호출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요 앞에 포드하고 땡땡하고 붙으면 뭐냐면 컨트롤러에 있는 리스트를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입력을 하고 나서는 다시 리스트라는 것, 그 컨트롤러에 있는 리스트를 다시 호출하게 되니까 얘가 실행이 돼서 다시 한 건 입력한 것이 반영된 목록을 다시 읽어서 이렇게 목록에 담아서 다시 목록 화면을 부르게 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뭐 지금 보니까 그중에 한 대대로 하나씩 지금 하나씩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들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XML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교수님 프로그램 보고 요거 목록 조회까지 성공했으면 다시 요 B에 있는 내용을 지금 교수님처럼 하나씩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거를 옮겨서 메소드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작업을 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건 입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이번에는 한 건 입력이 됐으니까 한 건 조회, 한 건 가져오는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거는 또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우리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 한 건은 이제 목록 조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 분명히 HTML 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죠.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해당되는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컨텐트 뷰라고 하는 이제 또 하이퍼링크 걸려있는 그 URL을 호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받아주는 컨트롤러가 받아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러를 딱 열어보니까 요번에 여기 있네요. 컨텐트 뷰라고 내용이 딱 들어오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컨텐트 뷰인데 지금 여기서 올 컨텐트 뷰면
지금 가져가는 거는 뭐 아이디밖에 없네요. 아이디만 갯방식으로 해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여기도 그냥 해시맵 하나로 샥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해시맵으로 파라메타 받는 부분은 우리 실전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뭐 파라메타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개수는 무관하게 무조건 해시맵으로 키 밸류 개념으로 딱 받아서 한 개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넘겨주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들어와서 실제 컨텐트 뷰 보드 서비스에 있는 컨텐트 뷰를 그 서비스 계층에 있는 컨텐트 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요거 뭐 인터페이스가 돼 있을 거고 요거 실제 구현 클래스로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교수님 지금 다 보고 있죠? 교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돼 있으면 해당되는 실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래스에 가서 누르면 해당되는 클래스로 나오고요. 근데 통상 이제 개발자들은 바로 메서드 단위로 이렇게 호출하니까 메서드로 가져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메서드에 가면 이게 지금 이제 인터페이스도 있는 거고 실제 구현하는 부분도 막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인터페이스 들어가니까 오픈 디클레이션에서 인터페이스로 요즘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메서드에 대해서 실제 그 구현한 클래스의 메서드 뭘 찾기 위해서는 또 이거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식으로 보드 컨트롤러에서 아까 해시맵으로 파라미터에서 컨텐트 뷰를 불렀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해시맵으로 받았고 자, 요거 아까 뭐 똑같은 지금 겟마파를 통해서 아까 XML에 있는 내용을 싹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컨텐트 뷰라고 하면 XML에 있는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는 DAO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추상 메서드명하고 XML에 있는 ID의 이름하고는 동일해야죠. 자, 그래서 거기서 컨텐트 뷰를 찾아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한 건이니까 이제 DTO 객체에다 담아서 리턴을 딱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리턴을 해주면 리턴 해준 것을 서비스에서 받아서 또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그죠?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add attribute에서 넣어주는 것이고 컨텐트 뷰라는 JSP를 호출해서 한 건을 딱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요것도 우리 XML 한번 볼까요? XML을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맥파의 XML. 자, 봅시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아까 호출한 게, 보드 서비스에서, 보드 서비스, 컨트롤러에서, 컨텐트 뷰라고 보드 서비스를 불렀기 때문에 보드 서비스의 구형 클래스에 있는 컨텐트 뷰라고 하는 놈이 실제 동작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겟맵파를 가져와서 중에 컨텐트 뷰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른 거니까 이 컨텐트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XML 안에 딱 또 ID 이름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받으면서 바로 파라메터 타입은 해시맵으로 그 다음에 리졸트 타입은 아까 교수님 그랬죠. 한 건이거나 여러 건이거나 한 개 단위로 들어가는 타입으로 리졸트 타입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에 대한 그 조회, 그 수정 삭제를 하기 위한 조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쭉 프로그램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이 아까 스프링 공구 P에서 공구 C에 있는 내용을 또 하나씩 보면서 교수님이 계속 DTO, DAO, 서비스 컨트롤러 화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건 읽어온 상태에서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 삭제에 대한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수정 삭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건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뭐 수정을 누르게 되면 요 modify라는 걸로 날아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삭제, 딜리트에 대한 부분, 삭제라는 버튼에 대한 부분을 누르면 딜리트라고 날아가요. 그래서 수정일 경우에는 요 폼에 대한 전체고, 삭제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아이디만 해서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요거 컨텐츠 뷰를 보고 이제 받아들이는 컨트롤러 가서 봅시다. 자, 컨트롤러에 보면 여기 수정 들어올 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아까 입력이나 그죠? 입력이나 뭐 한 건 조회나 다 마찬가지로 해시맵으로 샥 받아들였고, 이제 서비스 계층에 있는 모디파이 불렀어요. 딜리트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해시맵을 그냥 통으로 받았고, 딜리트라고 하는 서비스 계층에 딜리트라는 메시지 부르고, 자, 끝나면 포워드 리스트에서 그다음에 컨트롤러에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URL로 다시 불러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거의 수정이나 삭제나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 계층에 이제 추락 메서드가 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대한 구현 메서드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또 뭐 똑같죠, 지금. 지금 받은 거 겟마파 통해서 XML에 들어가 있는 SQL도 다 올리고, 그 다음 파라메타 넘기고, 넘겨서 modify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주고, 그 다음 뭐 modify 또는 delet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따로, modify나 delete는 따로 void, 즉 return이 없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실행만 되면 요것도 void. 실행만 되면 얘가 돈 다음에 바로 목록 조회하는 컨트롤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뭐 다 봤으니까 우리 이제 XML만 한번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웹파일에 들어와서 XML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자, 여기에 아까 지금 거의 패턴이 지금 거의 똑같아요. 지금 수정인 경우에 파라미터 해시맵으로 받아서 업데이트인데 여기 다 들어가는 게 뭐죠? 전부 다 우리 HTML 태그에 있는 태그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딜리트는 해시맵으로 받았는데 이건 아이디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만 동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을 쭉 한번 들었겠지만, 듣고 이제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하나씩 쭉 해보다 보면 굉장히 얘가 패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기계적으로 우리는 쓸 뿐이야. 그러니까 주로 보면 그대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스프링이 만들어준 큰 틀 안에 자기네들이 제공해주는 실제 기능들이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짠 프로그램들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대로 그 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고 해당되는 뭐 SQL 문장, 그 다음에 필요한 파라메타, 그 결과를 받는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열값을 JSP로 넘겨주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형화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결국 교수님이 스프링 할 때 그랬죠. 실제 개발자들의 수준 자체를 이렇게 수준이 낮은 친구의 코딩 실력들을 올리고, 이렇게 균등하게 실력들을 균등하게 프로그램의 품질들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설명한 게 우리 마이베티스를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실제 이제 밖에 실전하는 그런 구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목록 조회, 그다음에 게시판에 대해서 입력, 한 건 조회, 그다음 수정 삭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했어요. 자, 그럼 여기 동영상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직접 이렇게 다 코딩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